비 오는 날은 소리가 둔해진다. 도시의 모서리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고 말들은 젖은 공기 속에서 쉽게 무게를 잃는다. 민서는 그날도 계단을 올라가며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오래된 오피스텔 현관 앞에 붙은 작은 종이는 언제나 같은 문장으로 그녀를 맞았다. 개인 지도 및 성인 대상 입문 과외.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습관처럼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정돈된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흔들림. 그 흔들림은 이 문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커졌다. 문은 빠르게 열렸다. 서준은 늘 그랬듯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반가움과 거리감이 정확히 반씩 섞인 표정. 그 균형이 이 관계의 규칙처럼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로 들어섰다. 책과 종이, 오래된 커피 향이 뒤섞인 공간. 이 방은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고 실제로는 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방이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번에 멈춘 부분에서 이어가면 될까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노트를 펼쳤다. 민서는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 과외의 주제는 문학이었다. 문장을 해석하고 인물의 마음을 짚어내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일. 그러나 몇 번의 만남이 지나자 그들은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읽고 있었다. 서로의 말 사이 멈칫하는 호흡, 고개를 숙이는 각도 같은 것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설 속 인물 말고 선택에 대해요. 선택이요. 서준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질문이었고 동시에 허락처럼 보였다. 사람은 왜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그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해졌다. 서준은 천천히 말을 골랐다. 아마도 그 선택이 불편함만 주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감정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붙잡고 싶어지니까요. 그 말은 공간에 오래 남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의 시선이 피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방에서 처음으로 문학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의 수업은 예정된 분량보다 일찍 끝났다. 둘 다 더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선택이라는 주제가 방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도 좋겠네요. 민서는 가방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그녀는 무언가를 놓고 온 사람처럼 서 있었다. 말이 아니라 감각을. 문을 나서기 전 서준이 낮게 불렀다. 민서 씨. 네. 다음 시간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조금 더 솔직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제안처럼 들렸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녀는 웃음과 한숨의 중간쯤 되는 소리를 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빗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남았다. 서준은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책상으로 돌아왔다. 노트 위에는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첫 문장.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자주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밀도가 생겼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시작했다. 그 힘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다음 만남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만남은 일주일 뒤였다. 시간은 충분했지만 민서는 그날을 앞두고 유난히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기다림이 길수록 감정은 정리되기보다 층을 쌓았다. 문을 열었을 때 서준은 창가에 서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낮았고 회색의 빛이 방 안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이전보다 조금 느슨해 보였다. 넥타이는 없었고 셔츠에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민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봤다. 오늘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업처럼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서 있는 자세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선택 말이에요. 서준은 창에서 시선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요. 어떤 선택은?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을 고르는 동안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다. 이미 시작된 순간에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문 앞에 서보는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거리는 아직 안전했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졌다. 서로의 숨이 섞이는 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말들이 더 이상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문을 열면 서준이 말했다. 책임도 함께 들어오겠죠. 네. 후회도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은 결정처럼 떨어졌다. 서준은 그제야 미세하게 웃었다.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다. 이 관계가, 그가 말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숨기면서 유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네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아니라 마음이. 그날 그들은 책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읽었다.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선택을 후회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비슷한 문 앞에 서게 되는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해가 기울고 방 안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 서준이 불을 켰다. 노란 조명이 켜지며 공간은 더 작은 방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무심코 컵을 집었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아요. 서준이 낮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잡지 않았다. 덮지도 않았다. 그저 닿아 있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민서의 호흡은 즉시 달라졌다.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다. 이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거죠. 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그는 손을 천천히 걷었다. 그러나 이미 닿았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서는 잠시 멈췄다. 다음에는 그녀가 말했다. 이 방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이어도 될까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선택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문이 닫히고 각자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직 넘지 않은 선이 있었고 그 선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다음 만남에서 더 이상 말로만 유지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장소는 작은 북카페였다.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저녁,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겹쳐진 공간.
창가 자리는 조용했고 도시는 유리 너머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먼저 와 있었다. 책을 펼쳐두었지만 눈은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기다림은 이제 불안보다 확신에 가까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 서준이 들어왔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 만남은 더 이상 수업도 연습도 아니라는 걸.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았다.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말을 시작하지 않아도 공간은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난번에 다른 곳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겠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길은 묻는 대신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우연도 위로도 아니었다. 명확한 의지였다. 서준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깍지를 끼지 않았다. 그러나 손바닥의 온기는 분명히 전달되었다. 이 선택이,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알고 계시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이후 시간은 잠시 방향을 잃었다. 카페의 소음은 멀어지고 둘 사이의 거리만 또렷해졌다.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밖에 나갈까요? 밤 공기는 차분했다. 비가 온 뒤의 공기처럼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에서 둘은 멈춰섰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돌아가면 아마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말로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선택은 말보다 정확했다.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치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기댔다. 숨이 섞였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깊었다. 다음은 절제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욕망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온도였다. 서준은 먼저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죠.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왔으니까요.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아갈 길이 같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옮겼다.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조용히 지나왔을 뿐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신호등은 제때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민서의 하루에는 작은 변형이 생겼다. 문장을 읽다가도 단어 하나가 자꾸 다른 의미로 겹쳐졌다. 멈춤, 선택, 경계 같은 말들이 이전보다 느리게 지나갔다. 서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짧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짧게라는 말은 늘 길어질 여지를 품고 있었다. 통화는 조용했다.
안부를 묻고 하루의 단면을 건네고 말 사이에 침묵을 남겼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 같았다. 며칠 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약속처럼 정해진 장소도 이유도 없었다. 카페의 창가, 해가 기울 무렵 민서는 그를 보자마자 알았다. 서준도 같은 상태라는 걸. 평온을 가장한 집중. 그가 말했다.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민서는 컵을 내려놓았다.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은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약속을 정했다. 자주 만나지 않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 결정을 미루지 않기. 규칙은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깨졌을 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규칙이 생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 대한 감각은 더 선명해졌다. 민서는 서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고 서준은 민서의 침묵 길이를 읽었다. 어느 날 서준이 말했다. 이건 쉬운 관계는 아니네요. 민서는 웃었다.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 대답은 서로에게 안도처럼 남았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도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비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삶의 표면에 작은 파문을 남긴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둘은 더 이상 그 파문을 외면하지 않기로 조용히 합의한 상태였다. 변화는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민서는 평소보다 휴대전화를 자주 뒤집어 두었고 서준은 일정표의 빈칸을 더 꼼꼼히 채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둘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어느 날 예상보다 빠르게 밖으로 나왔다. 민서는 동료와의 점심자리에서 무심코 들은 말에 젓가락을 멈췄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정확히 심장을 눌렀다. 괜히 그녀는 웃었다. 요즘 읽는 책이 좀 그래서요. 말은 지나갔지만 시선은 남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서준을 만났다. 둘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조용한 산책로에서 발걸음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오늘 서준이 먼저 멈춰섰다. 불편한 일이 있었나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생각보다 눈에 띄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서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죠. 조심한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거리, 빈도, 말의 선택, 그리고 감정의 깊이. 민서는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조심하면 괜찮아질까요? 그 질문은 희망이라기보다 확인이었다. 서준은 솔직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이 관계의 성격을 닮아 있었다. 부드럽지만 피하지 않는 방식. 며칠 뒤 서준은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짧은 인사, 안부, 그리고 자연스러운 질문. 요즘 바쁘죠? 네, 조금요. 대화는 무난했지만 서준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호흡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는 걸 느꼈다.
숨길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서준은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저도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문장은 서준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가겠다는 뜻일 수도, 여기서 멈춰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둘은 그 주말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실내였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잔잔하게 깔린 밤, 서준이 말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식으로요.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꿨다. 그들은 오래 이야기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 결론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는 분명했다. 감정은 인정하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기. 그날 밤 둘은 함께 있었지만 이전과 달랐다. 다음보다 거리의 의미를 더 오래 바라봤다. 그 선택은 절제였고 그래서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 절제 덕분에 이 관계는 즉흥이 아닌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의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은 관계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형태를 바꾸도록 요구했다. 서로의 하루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흘러갔다. 민서는 자신의 일에 더 깊이 들어갔고 서준은 일정의 틈을 줄이며 생활을 정돈했다. 그 변화는 멀어짐처럼 보였지만 실은 정리였다.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대화는 더 정확해졌다. 의미 없는 말은 사라지고 필요한 문장만 남았다. 어느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서준이 말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어디에 둘지 알 것 같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가슴이 아니라 삶 안에요. 그 말은 열정을 낮추는 대신 책임을 올려두는 선택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쉬움도 미련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다. 존중. 그날 그들은 오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말로 관계를 정리했다. 함께였던 시간은 지워야 할 실수가 아니라 통과해야 했던 과정으로 남기기로. 이별은 항상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아주 평범했다. 낮의 카페, 사람들 사이, 창밖의 평온한 풍경. 민서가 먼저 말했다. 우리는 잘 만났어요.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잘 놓는 것 같네요. 그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눈이 젖지는 않았다.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준이 말했다. 어디선가 다시 만나도 아마 지금처럼 서로를 볼 수 있겠죠. 민서는 대답했다. 그게 우리가 잘 지나왔다는 증거겠죠. 문 앞에서 그들은 포옹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눈맞춤을 나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